네, 애플이 추가 성장 동력을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그럼 오늘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해 볼까요? 네,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는 너무 많은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항상 어려웠지만 이번 주는 주 초반부터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앵커 포인트는 빅 이벤트를 앞둔 혼조세를 보였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관망 심리가 조금은 더 짙어지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아시겠지만 이번 주엔 실적 시즌과 FOMC가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S&P 500개의 기업 중에 175개의 기업이 이번 주에 다 발표돼요. 개수, 기업 수로는 35%인데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5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과 업황 체크가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은 좀 실적이 나오고 나서 판단하겠다. 이 심리가 조금 강한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68% 기업이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 중에 68%의 기업이 실적을 상회하는 그래도 호실적은 보이고 있지만 네. 지난 5년 평균이 77%였기 때문에 다소 이제 조금은 퍼포먼스가 약하다 이런 시각이 좀 많습니다. FOMC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미국 얘기만 드렸지만 사실 중국도 이벤트가 많습니다. 예. 중국이 이제 정치국 회의가 딱히 정해진 일정은 없거든요. 없지만 월 후반에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헝다와 관련된 구조 조정안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중국의 부동산 업체인 KE홀딩스는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8%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에 미국도 봐야 되지만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도 예. 살펴봐야 되는 그런 한 주 네. 주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요. 헝다 이슈가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라는 데는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서 증시에는 호재였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맞아요. 지금 미국이 긴축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유럽은 가스 가격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워낙 상승해서 소비의 침체 강도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근데 미국은 긴축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소매 판매가 둔화되는 사이클에 있는데 중국은 항상 과거에 어떤 액션을 보였냐면 미국이 긴축을 할 때는 네. 지준율이라든지 완화적인 정책을 쓰면서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액션을 취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발 변동성을 이번 주는 좀 중국이 잡아주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네. 일부에서는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특하네요. 정말 전 세계 골칫거리만 안겨주던 중국이 네. 예,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 증시의 어떤 하방 경제성 확보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골칫거리 말씀하셨잖아요. 예. 두 번째 포인트는 또 그 골칫거리에 대한 얘기라서 제가 바로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네네. 아시는 것처럼 예. 러시아가 또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스 터빈을 이유로 예. 유지보수와 관련된 얘기를 근거로 27일부터 가스 공급을 20%까지 줄이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유럽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안 그래도 독일과 관련된 주요 지표인 IFO 지수가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까지 하락하면서 이게 네. 사실은 독일 기업들의 매출과 GDP와 연관된 지표이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거를 푸틴이 알고 그랬는지 몰라도 가스 가격이 어제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관련된 이슈는 또다시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또 하루였습니다. 예. 저희 속된 말로 양아치라고. 푸틴이 이 정도면 늘 하는 얘기지만 전 세계 경제를 자기 손으로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예.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물 가격은 좀 안정, 오늘은 그렇죠. 좀 반등이 나왔지만 예. 전체적으로는 6개월 전 수준으로 좀 내려와 있고 달러화나 여러 가지 유가가 그래도 100달러 이하에, WTI 기준이긴 하지만 100달러 이하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우리가 1분기 후반부터 2분기 초반까지 굉장히 힘들었었던 유가 상승, 달러화 상승, 긴축 부담에서는 조금은 벗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제 그리고 가스 공급을 중단은 아니다. 예. 그래도 한 20%는 열어준다. 보내준다는 그런 부분에만 좀 집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곡물 수출은 계속할 거라는 기대를 네. 가지고 있다라고 네. CNN이 보도한 것처럼
러시아가 그 어떤 횡포를 부리더라도 이제 상품 가격은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추세는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봐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게 보는 상황이긴 한데 예.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유가와 국채 상승이 업종별 등락을 좌우했습니다. 이게 예.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이번 주 FOMC가 있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유가와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에너지와 금융주는 오르고 네. 테크주들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 미국 시장에서 그렇죠. 그런 흐름이 물론 나왔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끼워 맞춰야 되는 논리들은 있습니다. 내일부터 메타를 중심으로 메타를 이제 시작으로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도 있는데 FOMC 거기다가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튀었죠.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에너지 관련 주식 더불어서 이제 그 금융주 특히 은행주 중심으로 예.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게 국제 유가는 뭐 푸틴 때문에 그렇다 보고 네. 국채 금리는 최근에 연준에서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다가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구나. 네. 금리를 내리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앞당길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이 전해지면서 국채 시장은 어떤 경기도나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결국엔 주식 시장에 또 호재는 아닙니다. 호재는 아닙니다. 예. 호재는 아닌데 예. 약간의 해석을 가미하자면 네.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에너지 가격과 국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신규로 에너지주와 금융주의 비중을 확대해야 될 것이냐는 조금은 퀘스천이 붙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상승시키면 시킬수록 경기 침체 우려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엔 국채 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서 대출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금융주가 상승한다면 좀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도 뭐 러시아로 인해서 만약에 유가나 천연가스가 더 오른다 그럼 경기 침체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수요 붕괴로 인해서 결국 자기의 수요가 카니발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에너지 비중도 조금은 줄여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시각이 조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사실 어제 자동차주가 조금은 좋은 훈풍의 역할을 해줬잖아요. 예. 근데 반도체주가 어제 상승에서는 조금은 밀려났고 미국 시장에서도 좀 안 좋은 월가의 시선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주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라든지 금융주의 시크리컬의 상승을 통해서 뭐 약간의 강보합의 시장이 오늘은 조금은 출발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담아봅니다. 그러면 에너지 관련 주식 그리고 금융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오를 때 좀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 한국 시장에도 적용이 되는 아이디어인가요? 한국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기본적으로는 이익에 대한 방향성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어쨌든 짧지만 썸머 랠리를 좀 누리고 있는데 이 랠리가 우리 여름 휴가 끝나고 다녀와서까지도 이어갈 수 있을지 네.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함께 좀 찾아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앵커님. 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